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서정민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기업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개념적으로는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로보 어드바이저의 의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나 전산화 혹은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단어에 어드바이저, 즉 투자 자문을 붙인 건데요. 보통 대부분의 산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이 가장 늦게 자동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금융 중에서도 투자 자문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늦게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예컨대 10년 전에는 보험을 인터넷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험을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네. 그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투자 자문을 온라인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조금 상상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 필요한 기술들을 붙여서 투자 자문을 온라인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로봇이 좀 자산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로봇까지 동원해서 자산 관리를 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제 좀 남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로봇이 굉장히 비싼 로봇이 자산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관리를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산이 적은데 이제 전문 PB를 찾아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자산이 적으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해드리려면 모종의 자동화와 전산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 10만 명, 100만 명에게 동시에 제공하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낮추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앱 하나로 이제 저희가 모든 계좌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시스템이 좀 선진화돼가고 있는 좀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도 좀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두물머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물머리는 5년 전에 만들어진 핀테크 회사이고요. 대표적으로 분리오라는 서비스와 현재 분릴레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분리오 서비스는 익숙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리포트 서비스로 시작해서 펀드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로 시작했고요. 이후에 투자 자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각 개인과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더 구체적인 플랜을 알려드리는 방식, 특히 이제 거기서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이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드리려면 사람이 앉아서 다 계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네. 뭔가 더 엔진을 활용한 방식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릴레오라는 것은 모바일 앱인데요. 이건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전략 자체를 플랫폼화해서 플랫폼 위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시적절한 적재적소의 약간 헤지펀드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올려놓고 고객들이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섞어서 사용해서 자기만의 말하자면 랩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좀 설명을 듣자니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한다 하면 분리오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게 분릴레오,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분야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제 사업 분야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선도하는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업명은 사실 카페 이름 같이 좀 네. 서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물머리 어떤 의미인가요? 두물머리가 요새 인기가 정말 많아진 핫플레이스죠. 네. 양수리의 순한글 말인데요. 네. 두 물이 만나서 하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는 지명인데 네. 저희는 IT랑 금융 혹은 기술과 인문학 등을 융합하는 것에 향후 우리들이 숙제가 있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 즉 원래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두 가지 영역을 융합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원을 담아서 두물머리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이제 뭐 기술적인 융합일 수도 있겠고 또 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융합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물머리의 핵심 사업 이제 분릴레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서비스라고 하던데 어떤 또 능력이 더 있을까요?
불릴레오를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보면요. 그 네. 전에는 불리오를 운영하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혹은 굉장히 5년, 10년간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적으로 더 안정적인, 더 검증된, 더 역사적으로 충분히 반복 가능한 네. 이런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드리다 보니까 사실 훨씬 스팟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종목이나 해외 자산을 이용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분리호로는 안정적인 걸 좀 커버를 했지만 여전히 종목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 95% 이상 손실 보고 계시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시고 들어가도 조금만 벌면 금방 나오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굉장히 잘못된 실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전문 트레이더들이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전문 기관 본부장님이 계시다면 그 밑에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본부장님,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저 이런 식으로 포지션 잡아보고 싶은데 좀 한도를 주십시오. 제가 요럴 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 스팟성 전략들을 보통 기관들에서 많이 사용할 텐데요. 네. 일반인들은 그런 게 제공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스팟성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 걸 보면서 이거 오히려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트레이더 출신이지만 저희 팀 내에 트레이더 출신 혹은 펀드 매니저 출신들을 계속 모아놨거든요. 특히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 드리븐 이런 쪽에 굉장히 열망이 있고 강점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과거 모든 데이터로 검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적 평가까지 합쳐서 고객들한테 딱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했고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투자가 좀 힘든 소비자들에게 이제 네. 기업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네. 전략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능력도 또 매력도 많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탄생부터 지금까지 사실 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시행착오 굉장히 많았죠. 네. 매 순간순간이 다 시행착오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투자나 금융 쪽 영역이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감을 잡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거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해외 대기업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행착오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사실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또 지금 서비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규모가 또 기업 성장을 또 이끄는 네.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고객들의 규모도 궁금합니다. 고객이 현재 자문 서비스, 투자 자문 서비스로는 한 3,500명 정도를 모시고 있고요. 네. 이 규모는 국내 투자 자문사 중에 고객이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재작년만 하더라도 투자 자문업 전체, 산업 전체의 고객이 한 10,00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이제 급격히 불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자금도 그 투자 자문업에서만 한 7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랩 어카운트나 올 초에는 랩 어카운트를 이제 대형사들과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불과 12월 초에도 키움 자산운용과 그 대형사들과 펀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그것도 불과 한 2주 만에 한 2,000명 넘게 가입하시면서 리테일 쪽에서는 좀 히트친 상품으로 자리 잡아갈 것 같습니다. 랩 어카운트도 한 연초에 한 150억 이상 모여서 그것도 랩 어카운트 치고 최근에 굉장히 좀 호응을 받았었고요. 그것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한 10% 이상 발생하면서 고객들이 좀 해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랩 어카운트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고객의 자금을 묶어서 네. 저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주는 건데요. 네. 특히 저희 랩 어카운트는 미국 달러화로 되어 있는 글로벌 ETF들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였어요. 네, 네. 저희가 알고리즘을 1월에는 이런 자산권을 들고 있어야 된다. 2월에는 이런 자산권을 들고 있어야 된다를 네. 저희 알고리즘으로 키움 증권에게
자문을 해주고 네. 키움증권이 그것을 반영해서 참고해서 고객들한테 운용을 해주는 펀드랑 비슷한데 좀 더 맞춤화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고객들에게 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기업이 또 단단해지는 이유는 또 그야말로 성과가 또 많이 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간의 또 성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성과 그냥 결국은 운용 성과가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매운맛, 약간 매운맛, 순한 맛 뭐 이렇게 제공하고 네. 특히 레버 카운트는 아주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 순으로 제공을 해왔어요. 네.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알고리즘을 추구해 왔었는데 약간 매운맛 같으면 한 5% 정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거의 4%대를 맞춰서 내 4%를 번거치고는 굉장히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주 매운맛에 해당하는 아까 설명드린 키움 분리오 네. 레버 카운트는 글로벌 레버 카운트는 올해 한 1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조금 매운맛 특유의 공격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 치고는 네. 또 이름이 굉장히 좀 토속적인 네, 느낌이 드는데 이런 네이밍을 하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창업할 때 보니까 대부분의 벤처 기업이나 핀테크, 뭐 스타트업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네.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니셜 같은 걸 사용하거나 그게 뭐 8, 90년대에는 좀 멋있어 보이고 외래적으로 보였으나 네. 지금은 한국적인 게 가장 멋있는, 가장 글로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돌머리라고 지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마존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당시에는 아마존 물줄기가 그 강이 훨씬 더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구글에 아마존을 검색하면 기업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두물머리도 지금은 지명으로 더 유명하지만 저희가 그 지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저희가 기업으로서 지명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래서 관광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꿨고 토속적인 걸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또 받아들이기에도 매운맛 또 약간 매운맛 이게 네. 훨씬 더 이제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서비스에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이제 실제 고객들이 또 어떤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저는 그 고객을 두 분류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다른 요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객마다 다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했어요. 한 측은 조금 귀찮다, 약간 패시브하게, 약간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워낙 바쁘니까 네네. 이제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있고, 한편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네. 혹은 능동적인 진취적인 투자자들이 있으세요. 역동적인 걸 좋아하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직접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뭔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인생이라 생각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더라도 훨씬 더 공격적이더라도 훨씬 더 혹은 위험성을 쥐고 있더라도 그쪽에 맞는 문법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기회거든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블릴레오라는 솔루션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또 한 50% 정도의 고객들은 기회도 주지만 나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그 패시브 고객들에게는 네. 최대한 간편하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은 굉장히 제 느낌에 양분화돼 있다. 크게 봤을 때는 두 부류이시다. 둘 다 따로따로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소비자 취향에 또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 만족도도 높아질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실 두물머리의 성장 동력,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의 힘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장 동력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요새 정말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이터보다는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 혹은 창의성, 그 데이터들을 어떤 사업에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를 구상하는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팀 빌딩, 제가 어떤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버무릴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훨씬 더
큰 고민이고요.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는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혹은 외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 희소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그것들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가 많이 네. 필요하고요. 그들이 지치지 않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특히 핀테크 중에서도 저희 쪽을 웰스테크 이제 투자 자문 쪽 기술을 웰스테크라고 하는데 이쪽은 되게 혼란스럽고 정돈이 안 돼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집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걸 파헤치고 분석을 해야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데이터 홍수 시대인 만큼 이 네.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하냐 그런 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사실 두 번째 방문해 네. 주신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해서 탄탄한 성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기반을 또 다시 한번 잡고 가고 싶은데요. 어떤 계기로 또 창업에 임하게 되셨나요? 5년 전에 창업에 임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소위 증권사 트레이더라는 포지션으로 네네. 하루에도 몇백 회씩 매매를 직접 하던 그런 부서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부서원들과 함께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들을 이뤘고 증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다 줬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툴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웬만한 금융 전문가들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화된 방법들을 사용하고 네. 저희도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매매들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베팅이 아닌 굉장히 어떤 정리정돈된 방식을 사용하는데 정작 그런 게 굉장히 고액자산가나 증권 혹은 회사 고유 자금에만 투입이 되고 바깥 세상에서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런 네. 툴들이 전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전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투자들을 하고 계시고 50년 전, 뭐 한 80년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인력들, 내가 알고 있는 방법론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닐 것 같다. 네. 남들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제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해외 실리콘밸리 정신을 보면은 뭐 혁신 성장인 거죠.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파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전해볼 만하다. 이 시대는 도전 안 하면 나중에 후회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그래도 안정적인 상황을 좀 탈피해서 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 궁금한데요. 네, 다행인 건 그 당시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매 순간이 도전이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와서 크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매 순간 힘든 상황에 봉착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냉정했으면은 6개월 앞을 내다볼 수 있었을 텐데 뭐 1년, 2년 후를 보고 사전에 리스크를 더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들이 들지만 뭐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창업을 한 것 자체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핀테크 업체로서 특히 금융 투자의 영역은 워낙 디지털화된 게 없어요.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뭐 20년 전이라고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50년 전 스타일로도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것들을 검증 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 블릴레오 플랫폼을 빨리 키워서 내년에는 50개 이상의 시나리오 혹은 투자 전략을 빨리 담아서 다양성을 늘리고 저희만이 이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 숨어있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고수들이
퀀트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점차 참여를 하셔서 점점 더 좋은 전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생태계 자체를 저희가 훌쩍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호 쪽으로 갔을 때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쪽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성향을 맞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야 모델링이 거의 되어가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엔진으로 만들어내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올해 정도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0년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게 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미래에 대한 자기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이제 저도 또 이제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변하지 않는 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어떤 걸까요? 혁신성장은 혁신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약간 디스럽티브하다, 파괴적 혁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특수한 경제 환경이나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특정한 질서나 기업이 발생을 했는데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는 그때 이유가 있었지만 모든 환경이 다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또 은연중에 바뀐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뭐 모바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의 취향이 바뀌었다거나 유튜브로 인해서 뭐 TV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거나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기존의 질서가 딱 예전만큼 이제 궁합이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됐을 때 뭔가가 새롭게 그 질서를 깨고 흔들어서 새로운 궁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새로운 궁합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기업가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에 기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한 몸을 불태워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제안해보다가 대부분은 거절당하고 아주 극소수는 괜찮다. 그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더 궁합이 좋은 방식인 것 같다라고 해서 파괴적으로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되는데 그런 게 혁신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역할이나 또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네. 기업인 또 경영자 입장에서 의견을 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경영과 약간 상관없을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경제와 다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봤을 때 군대를 갔다 오거나 대학을 졸업했을 때 수중에 든 돈이 너무 없고 대부분 빚이 있고 집안도 가난하고 그래서 보증금 하나 얻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유 자금이 대체로 다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스타트업에 조인하기도 힘들고 혁신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더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유심히 보면서 느낀 거는 군대를 제대하는 친구들이 최소한의 최저임금만 받고 나오더라도 그 돈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건 뭐 이성 친구에 선물했건 아니면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갚았건 아니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 혹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자원 혹은 스타트업에 조인했을 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회 자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 월급이 최저임금의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었고 최근에야 이제 뭐 5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만 주더라도 뭐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수십만 젊은이들과 또 남동생, 오빠들 혹은 남자친구들 등이 약간의 자금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조금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없는 돈을 그냥 갑자기 만들어서 주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돈을 수십 년간 젊은이들에게 안 주고 있던 돈을 제대로 주기만 하더라도 기타 어떤 복지 기금이나 어떤 취업 장려 기금 같은 게 무색할 정도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정당한 돈일 것이다라는 것을 정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혁신성장기업 두물머리 혹은 또 대표님 개인적으로 또 새해 가지는 목표나 또 비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우선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해요. 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고객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혹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식상한 코멘트였을 수 있는데요. 내년 내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흔이 돼서요. 건강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건강과 앞으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블릴레오라는 서비스에서 투자 전략들을 계속 늘려나가서 50개 혹은 100개 정도 내년에 출시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뭐 해외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한 20명 정도 인력을 데리고 있는데 업계의 최고급의 인력들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력 조직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달성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네, 이제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또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는 두물머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한번 가져보겠고요. 대표님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